삼국지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13번째 이야기, 동도로 가는 길. 이각과 곽사는 크게 싸우고 양봉과 동승왕제를 구하다. 정도연 싸움에서 조조에게 크게 패한 여포는 바닷가로 쫓겨가 패잔 군마를 걷어 모았다. 여러 장수가 모두 모이자 여포는 다시 조조와 결전을 벌이려 했다. 진궁이 말했다. 지금 조조의 군사는 기세가 크게 올라 있으니 그들과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몸 붙일 것부터 찾으소서. 다음에 다시 와서 싸워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여포가 말했다. 내 다시 원소를 찾아가면 어떻겠는가? 진궁이 말했다. 먼저 기주로 사람을 보내 사정을 알아본 뒤에 가소서. 여포는 그 말을 따랐다. 한편 원소는 조조와 여포가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기주에서 들었다. 모사 신배가 앞으로 나와서 아뢰었다. 여포는 승냥이와 범 같은 자이옵니다. 만일 연주를 얻는다면 반드시 기주를 도모하려 들 터이니 조조를 도와 공격하여 후한을 없애는 게 낫사옵니다. 원소는 드디어 알량에게 5만 군사를 주어 보내며 가서 조조를 도우라고 했다. 이 소식을 탐지한 염탐꾼은 나는 듯이 달려와 여포에게 보고했다. 여포는 크게 놀라 진궁과 상의했다. 진궁이 말했다. 듣자니 유연덕이 서주의 새 주인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로 가면 의탁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여포는 그 말을 따라 결국 서주로 향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현덕에게 아뢰었다. 현덕이 말했다. 여포는 오늘날 뛰어나게 용맹한 사람이다. 영접하러 나가야겠다. 미축이 말했다. 여포는 호랑이 같은 놈이옵니다. 거두시면 아니 되옵니다. 거두어 주셨다가는 사람을 먹을 것이옵니다. 현덕이 말했다. 전자의 여포가 연주를 습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곳이 화를 면했겠느냐. 지금 그는 곤경에 빠져 나를 찾아왔는데 어찌 딴 마음을 품겠느냐. 장비가 말했다. 형님은 참 속도 좋소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는 해야 될 것이옵니다. 현덕은 무리를 거느리고 성박 30리께까지 나가 여포를 맞이했고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성 안으로 들어왔다. 여포가 말했다. 내 왕사도와 함께 동탁을 계략을 꾸며 죽인 뒤 이각 곽사의 변을 만나 관동지방을 떠돌게 되었는데 많은 제후들이 용납하지 못하더이다. 근자의 조가놈이 어질지 못하여 서주를 침범하자 사공께서 힘을 다해 도겸을 구원하는 데 힘입어 저는 연주를 기습해 그 기세를 꺾었습니다마는 뜻밖의 도리어 관계에 빠져 장수를 꺾이고 군사를 잃었소이다. 이제 사군을 의지하여 함께 큰일을 도모하고 싶은데 존의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도사군께서 돌아가시고 서주를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임시로 주의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장군께서 오셨으니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현덕은 드디어 기패와 인수를 가져다 여포에게 주려고 했다. 여포는 선뜻 받으려고 하다가 현덕의 등 뒤에서 높게 띈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관우와 장비를 발견하고는 즉시 선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 같은 한낱 용부가 어찌 주의 목이 될 수 있겠소이까? 현덕이 다시 사양하자 진궁이 말했다. 강한 객은 주인을 억누르지 않는다 하여사옵니다. 사군께서는 의심치 마소서. 현덕은 그제서야 더 권하지 않았다.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고 살 집을 마련해 주었다. 다음 날이다. 여포는 담내로 현덕을 초청했다. 현덕은 관우, 장비와 함께 갔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오르자 여포는 현덕을 후당으로 청해드렸다. 관우와 장비도 따라 들어갔다. 여포는 자기 아내와 딸에게 나와서 현덕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현덕은 제삼 사양했다. 여포가 말했다. 현재 사양하실 것 없소이다. 이 말을 들은 장비가 고리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우리 형님은 황족이시다. 너 따위가 무엇이건데 감히 우리 형님께 현재라 칭하느냐? 자, 덤벼라. 내놓아 300합이라도 싸워주마. 현덕은 당황하여 장비를 꾸짖어 멈추게 했다. 관우가 장비를 달래어 내보냈다. 현덕은 여포에게 사과했다. 모자란 아우가 술에 취해 미친 소리를 한 것이니 형은 책망치 말아주시오. 여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술자리는 이내 파했다. 여포가 현덕을 전송하러 문 밖으로 나왔다. 장비가 창을 비껴들고 말을 몰아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포야,
너 나하고 300합이라도 붙어보자. 현덕은 즉시 관우에게 말리라고 했다. 이튿날이다. 여포는 현덕을 찾아와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사고는 버리지 않으셨지만 아우님들이 용납하지 않는 듯하니 나는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마땅하겠소이다. 현덕이 말했다. 장군께서 만일 떠나신다면 제 죄가 크옵니다. 모자라는 아우가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데 대해서는 다음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소패라는 고을이 있는데 바로 전날 제가 군사를 주둔하고 있던 곳입니다. 장군께서 비좁다고 혐의하지 않으시면 우선 그리로 가서 말들을 쉬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양식이나 군수물자는 빠짐없이 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포는 현덕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소패성으로 갔다. 현덕이 장비에게 타박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조조는 산동을 평정하자 조정에 표 올려 그 사실을 아뢰었다. 조정에서는 조조에게 건덕 장군을 제수하고 비정우에 봉했다. 그때 이각은 스스로 대사마가 되고 곽사는 스스로 대장군이 되어 거리낌 없이 횡포를 부렸다. 조정에는 누구 하나 감히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태위 양표와 대산홍 주준이 남몰래 헌제에게 아뢰었다. 지금 조조는 20여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모사와 무장이 수십 명이나 된다 하옵니다. 만일 이 사람을 얻어 사직을 붙잡아 세우고 역도들을 쓸어버린다면 천하에 이보다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헌제가 울면서 말했다. 짐은 두 역적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은 지 이미 오래요. 만일 죽일 수만 있다면 참으로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오. 양표가 아뢰었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먼저 두 역적놈이 저희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만든 다음 조조에게 조서를 내려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고 잔당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게 하면 조정은 안정될 것이옵니다. 헌제가 말했다. 어떤 계책을 쓰려 하오? 양표가 말했다. 듣자니 곽사의 아내는 투기가 대단하다 하옵니다. 곽사 아내의 처소로 사람을 보내어 반관계를 쓴다면 두 역적은 자연히 서로 물고 뜯게 될 것이옵니다. 헌제는 급기야 조조에게 내리는 비밀 조서를 써서 양표에게 맡겼다. 양표는 즉시 은밀하게 아내를 사주하여 다른 일을 핑계로 곽사의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녀는 기회를 이용하여 곽사의 아내에게 고했다. 듣자니 곽 장군과 이사마 부인의 관계가 알쏭달쏭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하옵니다. 만약 이사마께서 아셨다가는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오니 부인께서는 그들이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곽사의 아내는 의심쩍어 하면서 말했다. 지난밤 그이가 들어오지 않기에 이상하다 여겼더니 그따위 염치 없는 짓이나 저지르고 있었군요. 부인께서 일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모를 뻔했습니다. 당연히 삼가도록 막아야겠지요. 양표의 아내가 돌아가겠다고 고하자 곽사의 아내는 제삼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작별했다. 며칠이 지났다. 곽사가 또다시 이각의 집 술자리로 나가려 했다. 아내가 말했다. 이각은 속내를 알 수 없는 분이옵니다. 하물며 이제는 두 영웅이 똑같이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사옵니까. 만약 그들이 취하도록 술을 먹여놓고 독이라도 쓴다면 첩은 장차 어찌하옵니까. 곽사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나 아내가 제삼 잡는 바람에 못 가고 말았다. 저녁 때가 되자 이각은 사람을 시켜 술과 안주를 보내왔다. 곽사의 아내는 남몰래 음식에 독을 넣은 다음 들여다 바치게 했다. 곽사는 곧 먹으려 했다. 아내가 말했다. 밖에서 들어온 음식을 어찌 막 바로 드시려 하시옵니까. 그리고 음식을 먼저 개에게 주어 먹어보게 했다. 개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로부터 곽사는 속으로 이각을 의심하게 되었다. 하루는 조회가 파하자 이각은 곽사를 억지로 끌다시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술을 마시다가 밤이 이슥해서야 자리를 파했다. 곽사는 취하여 돌아왔다. 우연히 복통이 일어났다. 아내가 말했다. 독을 맞으신 게 틀림없사옵니다. 급히 똥물을 퍼오게 하여 입속에 부어 넣었다. 한바탕 먹은 것을 토해내자 아픈 것이 차차 가라앉았다. 곽사는 크게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내 저와 함께 큰일을 도모했거늘 이제 와서 까닭도 없이 나를 모해하려 들다니. 내 먼저 손을 쓰지 않았다가는 반드시 그의 독수를 맞을 것이다. 드디어
비밀리에 본부 갑병을 정돈하여 이각을 공격하려 했다. 이 사실은 일찌감치 어느 사람에 의해 이각에게 보고되었다. 이각 역시 크게 화가 나서 말했다. 과가다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마침내 본부 갑병을 점거하여 곽사를 죽이겠다고 쳐들어갔다. 양편에서 몰려든 군사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장안성 밑에서 혼전을 벌였는데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재물을 노략질하기도 했다. 이각의 조카 이섬은 이러한 북새통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궁궐을 에워싸고 천자와 복황후를 두 대의 수레에 나누어 태운 다음 가호와 좌령에게 거가를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 궁녀와 내시들은 모두 걸어서 뒤따르게 하였다. 거가를 에워싸고 막 후제문을 빠져나올 때였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곽사의 군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화살이 빗발치듯 했다. 화살에 맞아 죽는 궁녀가 얼마인지 몰랐다. 이각이 뒤따라 덮쳐들었다. 곽사는 군사를 물리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성문을 빠져나온 거가는 다짜고짜 이각의 병영으로 밀려 들어갔다. 곽사는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가 남아있던 비빈과 처녀들을 몽땅 자기의 군영으로 잡아가게 하고 궁전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이튿날이다. 곽사는 이각이 황제를 잡아간 것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각의 군영 앞에서 싸움을 벌였다. 황제와 황후는 놀라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한탄했다. 광무제가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대물려 12임금 이어왔구나. 환제 영제 무도에 종묘사직 무너지고 황관들이 권세쥐니 말세가 이로구나. 지혜 없는 하진이 삼공이 되더니만 사당쥐 잡겠다고 간웅을 불러왔네. 승냥이는 쫓았지만 호랑이를 들였달까. 서주의 역적놈 못된 짓은 다 아누나. 왕유는 충성심을 치마폭에 곱게 싸서 동탁여포 부자간을 원수로 만들었네. 괴수놈의 씨말리니 천하는 편안한데 이각 곽사 격분할 줄 니라서 알았겠나. 중원의 가시밭길 다툰들 무엇하랴. 황제까지 굶주리며 전쟁을 걱정했네. 인심도 떨어지고 천명도 떠났구나. 영웅들 사나갈라 제각기 차지하네. 후세의 왕들이여 이를 보고 조심하여. 티 없는 금구에 흠집을 내지 마소. 백성들은 죄도 없이 전장의 밥이 되니 원통하게 죽은 넋들 산천에서 울부짖소. 역사를 보던 나도 슬픔을 못 이기어. 고금이 아득한데 서리를 한탄하오. 임금되니 마땅히 포상계를 지키시오. 어느 태아가 망하는 나라 구해주겠소. 이각은 곽사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병영을 나와 맞아 싸웠다. 곽사의 군사는 형세가 불리해지자 잠시 물러났다. 이각은 마침내 황제와 황후의 거가를 미우로 옮기고 조카 이섬에게 감시하게 했다. 안팎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았고 끼니를 거르기가 예사여서 시신들은 모두 허기에 지쳐 있었다. 헌제는 이각에게 사람을 보내어 쌀 5섬과 새뼈 5벌을 달라고 하여 좌우에 나누어 주려 하였다. 이각이 노에 말했다. 조석으로 밥을 올리는데 어째서 또 그런 건 달라더냐? 그래서 썩은 고기와 무른 쌀을 내주었다. 모두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 헌제가 욕을 했다. 역적놈이 정말 이렇게까지 업신여기느냐. 시중 양표가 황급히 아뢰었다. 이각은 잔인하고 난폭하옵니다.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러 싸우니 폐하께서는 잠시 고정하소서. 그의 성미를 건드리면 아니 되옵니다. 헌제는 즉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 안 했다. 눈물이 흘러 용포 소매를 적셨다. 갑자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뢰었다. 한때의 군마가 창검을 번쩍이고 하늘이 떠나가라 징을 치면서 폐하를 구출하려 몰려오고 있다 하옵니다. 헌제는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바로 곽사였다. 헌제는 다시 걱정에 휩싸였다. 미호성 밖에서는 함성이 크게 일었다.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곽사를 맞아 싸우러 나갔기 때문이다. 이각은 채찍으로 곽사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내 너를 야박하게 대접하지 않았거늘 너는 어째서 나를 해치려 꾀하느냐? 곽사가 말했다. 너는 바로 반역자인데 어떻게 너를 살려둘 수 있겠느냐? 이각이 말했다. 나는 여기 거간을 모시고 있다. 어째서 반역이냐? 곽사가 말했다.
그것은 황제를 강제로 잡아간 것이다. 그것이 어찌 황제를 모시는 것이냐? 이각이 말했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우리 군사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단 둘이서 이기든 지든 얼려보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황제를 차지하면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즉시 진 앞으로 나가 맞붙어 싸웠다. 열압을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양표가 말을 박차고 달려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분 장군께서는 잠시 멈추시오. 이 늙은이가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특별히 여러 대신들을 모시고 왔소이다. 이각과 곽사는 각각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양표와 주주는 조정 관료 60여 명과 함께 먼저 곽사의 군영으로 찾아가 뵙고 화해하기를 권했다. 곽사는 뜻밖의 여러 관원을 모두 잡아 가두었다. 여러 관원이 말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왔는데 어찌 이렇게 대접하시옵니까? 곽사가 말했다. 이각은 천자를 잡아갔는데 나라고 공경들을 못 잡겠소이까? 양표가 말했다. 한 사람은 천자를 잡아 가두고 한 사람은 공경들을 잡아 가둬서 어쩌자는 것이오. 곽사는 크게 노해 칼을 빼어 들고 양표를 죽이려 했다. 중랑장 양밀이 힘을 다해 곽사를 말렸다. 그리하여 양표와 주주는 풀려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군영 안에 갇히게 되었다. 양표가 주준에게 말했다. 사직의 신하가 되어 임금을 바르게 모시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헛살고 있구려.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다가 기절을 하여 땅에 쓰러졌다. 주주는 그 길로 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와 앓다가 죽었다. 이때부터 이각과 곽사는 날마다 싸웠다. 50여일을 내리 싸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 이각은 평소 좌도의 요사한 짓거리를 무척 좋아하여 무당을 군영으로까지 불러들여 늘 귀신을 불러내느라 북을 치며 요란을 떨었다. 가오가 누차에 걸쳐 간했으나 듣지 않았다. 시중 양기가 은밀히 헌제에게 아뢰었다. 신이 보건대 가우가 비록 이각의 신복이기는 하나 실은 아직 폐하를 잊은 것 같지는 않사옵니다. 폐하께서 그와 방법을 모색해 보소서. 마침 말을 하고 있는데 가우가 들어왔다. 헌제는 좌우를 물리고 울면서 가우에게 말했다. 경은 한나라 조정을 가엾게 여겨 짐의 목숨을 구해줄 수 없겠소. 가우는 절하고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진실로 신이 원하던 바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더 말씀하소서. 신이 알아서 도모하겠사옵니다. 헌제는 눈물을 거두고 고마워했다. 가오가 나가고 조금 뒤였다. 이각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헌제를 뵙겠다고 칼을 찬 채 곧장 들이닥쳤다. 헌제는 얼굴빛이 흑빛이 되었다. 이각이 헌제에게 말했다. 곽사가 역심을 품고 공경들을 잡아가두고 폐하를 잡아가려 하옵니다. 신이 아니었으면 폐하는 벌써 잡혀갔을 것이옵니다. 헌제는 공수를 하며 고맙다고 살해했다. 이각은 그제야 나갔다. 이때 황보역이 들어와 헌제를 베었다. 헌제는 황보역이 능변가이고 또한 이각과 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양쪽을 화해시키라고 했다. 황보역은 조서를 받들고 곽사의 영체로 가서 곽사를 달랬다. 곽사가 말했다. 만일 이각이 천자를 내보내면 나도 그 즉시 공경들을 내놓겠소. 황보역은 곧장 이각을 찾아뵙고 말했다. 오늘 천자께서는 내가 공과 동양인 서량 사람이라 해서 특별히 나에게 두 분을 찾아뵙고 화해시키라고 명하셨소이다. 곽사는 이미 명을 받들겠다고 하였는데 공의 의향은 어떠시옵니까? 이각이 말했다. 천하가 다 알다시피 나에게는 여포를 무찌른 큰 공이 있고 4년 동안 정사를 돌보며 쌓아올린 공적이 적지 않지만 과가다는 말도둑일 뿐이외다. 그런데 감히 방자하게 공경들을 잡아 가두고 나와 맞서려 하다니 맹세코 반드시 죽이고 말겠소. 그대도 나의 전략과 많은 군사들을 보시오. 과가다를 너끈히 이길 것 같지 않소이까? 황보역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옛날 유궁국의 왕 후에는 자기의 활솜씨만 믿고 환난을 생각하지 않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동태사에 막강했던 세력은 장군께서도 두 눈으로 보신 바입니다만 은혜를 입었던 여포가 배반하여 도모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가 도성의 문에 매달리지 않더이까. 그렇다면 강하고 튼튼하다는 것은 좋게 믿을 것이 못되옵니다. 장군께서는
상장의 신분으로 절호를 가지셨고 자손과 종족이 모두 높은 벼슬 자리에 계시니 나라의 은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과가다는 공경들을 잡아가두고 장군께서는 지존을 잡고 계시니 과연 누구의 죄가 가볍고 누구의 죄가 무겁겠사옵니까? 이각은 크게 노해 칼을 빼어들고 꾸짖었다. 천재가 나에게 욕을 하라고 너를 보내더냐? 내 목부터 먼저 치겠다. 기도의 양봉이 간했다. 곽사도 제거하지 못한 지금 천자가 보낸 사자를 죽인다면 곽사가 군사를 일으킬 명분을 얻게 되고 제후들도 모두 그를 돕게 될 것이옵니다. 가후 역시 극령 말렸다. 이각의 노여움이 약간 누그러지자 가후는 떠밀다시피 황보역을 밖으로 내보냈다. 황보역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각이 천자의 명을 받들지 않겠다면 임금을 시해하고 제가 임금이 되겠다는 것이냐? 시중 호막이 급히 제지하며 말했다.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오. 신상에 해로울까 두렵소이다. 황보역이 호막을 나무랐다. 호경제, 너 역시 조정의 신하가 되었으면서 어찌 역정놈에게 붙어 임금을 욕되게 하고 신하들을 죽게 하느냐? 내가 이각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은 운명이다. 그리고 이각을 크게 욕해 마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헌제는 급히 황보역을 서량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이각의 군사는 태반이 서량 사람이었고 거기다 강병들의 도움까지 받고 있었다. 그런데 황보역은 서량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했다. 이각은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바로 역적의 도당이 될 터이니 후환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서량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자 군사들의 마음도 점점 흩어졌다. 이각은 황보역의 말을 전해 듣자 크게 성을 냈다. 그를 뒤쫓아가 잡아오라고 호분 중랑장 왕창을 보냈다. 왕창은 황보역이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돌아와 보고했다. 황보역은 벌써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사옵니다. 가호 또한 은밀히 강인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전자께서는 너희들의 중의로움을 아시고 오래도록 전장에서 시달리는 것을 불쌍히 여겨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차후에 무거운 상을 내리시겠다는 밀주가 계셨다. 강인들은 본래 이각이 벼슬과 상을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있던 차에 가후의 말을 듣자 모두 병사를 이끌고 떠나갔다. 가후는 또다시 남몰래 헌제에게 아뢰었다. 이각은 탐욕스럽기만 할 뿐 꾀가 없는 자입니다. 지금 군사들이 흩어져 속으로 겁을 먹고 있사오니 무거운 상으로 회유하소서. 헌제는 그래서 이각을 대사마로 삼는다는 조서를 내렸다. 이각은 기뻐하며 말했다. 이것은 무당이 신을 불러 기도한 덕분이다. 그래서 무당에게만 무거운 상을 내리고 군사들에게는 끝내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 기도의 양봉이 크게 노해 송과에게 말했다. 우리가 사지를 넘나들며 몸으로 시석을 막아낸 공로가 무당년이 손비빈 공만도 못하다는 것 아닌가. 송과가 말했다. 어찌 이 역정놈을 죽이지 않고 천자를 구하겠소? 양봉이 말했다. 그대가 중군에 불을 질러 신호를 하면 내가 밖에 있다가 군사를 이끌고 들이치겠소. 이렇게 약정한 두 사람은 이날 밤 이경에 거사키로 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치밀하지 못하여 이각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 이각은 크게 노해 송과를 잡아다가 먼저 죽였다. 양봉은 그것도 모르고 군사를 이끌고 밖에서 기다렸다. 신호불은 오르지 않았다. 그때 이각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오다가 정통으로 양봉과 마주쳤다. 영체 안에서는 즉시 혼전이 벌어져 사경까지 계속되었다. 양봉은 이기지 못했다. 군사를 이끌고 서안으로 달아났다. 이각의 군세는 이로부터 점점 쇠약해졌다. 게다가 곽사의 공격을 줄기차게 받아 죽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 갑자기 뜻밖의 보고가 들어왔다. 장제가 대군을 거느리고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서면에서 왔는데 만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처부수겠다고 드러내놓고 떠든다 하옵니다. 이각은 생색을 내려고 먼저 장제의 군중으로 사람을 보내어 화해를 허락했다. 곽사 역시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장제는 표를 올려 청했다. 천자께서는 홍농으로 거동하소서. 헌제는 기뻐하며 말했다. 짐도 낙양을 생각한 지 오래였소.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천만 다행이요. 장제를 표기장군으로 삼는다는 조서를 내렸다. 장제는 양국과 주육을 진상하여
백관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곽사는 공경들을 군영 밖으로 나가도록 풀어주었다. 이각은 거가를 수습하여 헌제를 동쪽으로 떠나보내면서 옛날 어림군 수백 명을 보내 창을 들고 호송하게 했다. 임금이 탄 가마는 신풍을 지나 페른길을 가고 있었다. 때는 가을이라 스산한 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어왔다. 갑자기 함성이 크게 일면서 수백 명의 군사가 다리 위로 몰려들어 거가의 앞을 막고 거친 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오? 시중 양기가 말을 박차고 다리로 올라가 말했다. 임금이 탄 수레가 이곳을 지나거니 누가 감히 막느냐? 두 명의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곽장군의 명을 받고 접자들을 막기 위해 이 다리를 지키고 있수이다. 성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눈으로 황제를 직접 뵈어야 믿을 수 있겠소. 양기는 거가의 주렴을 높이 걷어 올렸다. 헌제가 말했다. 심히 이곳에 있거늘 경은 어찌 물러서지 않느냐? 장병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며 양옆으로 물러서 길을 열어주었다. 어가는 그제서야 통과할 수 있었다. 두 장수는 돌아와 곽사에게 보고했다. 어가는 벌써 지나갔사옵니다. 곽사가 말했다. 나는 장제를 보기 좋게 속여 넘기고 천자를 다시 미호로 잡아갈 계획이었는데 내깟 것들이 어째서 마음대로 놓아보냈느냐. 그는 끝내 두 장수의 목을 베어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뒤쫓아왔다. 거가가 막 화엄연에 다다랐을 때였다. 뒤편에서 함성이 진동하며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거가를 멈추어라! 헌제는 울면서 대신들에게 말했다. 방금 이리고를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호랑이를 만났으니 어쩌면 좋겠소. 신하들도 모두 놀라 얼굴빛이 변했다. 역적의 군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때였다. 북소리가 울리더니 산 뒤쪽에서 한 장수가 1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 나왔다. 앞장 세운 한 폭의 큰 깃발에는 대한양봉이란 4글자가 쓰여 있었다. 원래 양봉은 이각과의 싸움에서 진 뒤 군사를 이끌고 달아나 종남산 밑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호위하러 온 것이다. 양봉이 진세를 벌이자 곽사의 장수 최용이 말을 타고 나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양봉! 이 반역자야! 양봉은 크게 노해 진중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명은 어디 있느냐? 한 장수가 대부를 뻗쳐들고 나는 듯이 화류말을 휘몰아 곧장 최용에게 덤벼들었다. 두 마리의 말은 서로를 향해 달려들더니 스치듯 엇갈렸다. 그 순간 최용의 머리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양봉은 기세를 몰아 덮쳐들었다. 곽사의 군사는 크게 패해 20여리나 후퇴했다. 양봉은 군사를 거두어 천자를 뵈러 왔다. 헌제가 다독여 위로했다. 경이 짐을 구하였으니 그 공이 적지 않소. 양봉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살해했다. 헌제가 말했다. 아까 적장의 목을 벤 사람은 누구요? 양봉은 그 장수를 불러 거가 앞에서 절하게 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하동 양현 사람으로 성은 서가고 이름은 황이며 자는 공명이라옵니다. 헌제는 좋은 말로 위로했다. 양봉은 어가를 보위하며 화엄에 도착하여 쉬어가기로 했다. 장군 다네가 황제에게 의복과 수라 등을 갖추어 올렸다. 이날 밤 천자는 양봉의 군영 안에서 묵었다. 다음 날이다. 패하여 달아났던 곽사가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양봉의 군영 앞으로 쳐들어왔다. 서왕이 앞장서서 싸우러 나갔지만 곽사의 대군은 팔방에서 에워싸고 천자와 양봉을 가운데로 몰아붙였다.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갑자기 동남쪽에서 함성이 크게 끓어오르더니 한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말을 놓아 달려들었다. 역적의 무리는 무너져 달아났다. 서왕은 기세를 타고 공격하여 곽사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그 장수가 와서 천자를 베었다. 바로 황제의 친척 동승이었다. 천자는 울면서 여태까지의 일을 하소연했다. 동승이 말했다. 폐하, 심려치 마시옵소서. 소신과 양장군이 맹세코 두 역적 놈의 목을 베고 전하를 안정시키겠사옵니다. 헌제는 동도로 가는 길을 서두르라고 명했다. 밤을 도와 행차를 하여 앞장서 홍농으로 갔다. 한편 곽사는 패전군을 이끌고 돌아오다가 이각과 마주쳤다. 곽사가 말했다. 양봉과 동승이 거가를 구출하여 홍농으로 갔다. 만일 산동에 도착하여 입지가 안정되면 반드시 천하제후에게
힘을 모아 우리를 토벌하라고 보고할 터이니 우리는 삼족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각이 말했다. 지금 장제는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벼이 움직일 수가 없다. 나와 너는 이 틈에 군사를 합쳐 홍농으로 가서 한나라 임금을 죽이고 천하를 똑같이 나눠 가진다 해서 안 될 것이 무엇이냐? 곽사는 기꺼이 응낙했다. 두 사람은 군사를 합쳐 나가며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했다. 그들이 지나간 길목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양봉과 동승은 적병이 멀찌감치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군사를 점검하고 대오를 정돈하여 되돌아가 역적들과 동간에서 크게 싸웠다. 이각이 곽사와 상의했다. 우리는 많고 저들은 적으니 혼전을 벌이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각은 왼쪽, 곽사는 오른쪽에서 온 사냐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몰려들었다. 양봉과 동승은 양쪽에서 죽기로 싸워 가까스로 황제와 황후의 거가를 보호하여 벗어날 수 있었다. 많은 관원과 궁녀를 비롯하여 옥새, 문서 등 부책 전적과 황제의 일상용품들은 모두 버려야 했다. 이각과 곽사는 군사를 이끌고 홍농으로 들어가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노략질했다. 동승과 양봉은 어가를 호위하여 서면 북쪽으로 달아났다. 이각과 곽사는 군사를 나누어 뒤쫓아왔다. 동승과 양봉은 이각과 곽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강화를 청하는 한편 하동에 있는 옛날 백파적의 두목 한섬과 이약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세 곳의 군사는 빨리 와서 구해달라는 성질을 전하게 하였다. 이약 역시 산적대를 거느리고 있는 도적이었으나 지금 형세가 어쩔 수 없어 부른 것이다. 세 곳의 군사는 천자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하고 벼슬까지 내린다는데 어떻게 오지 않겠는가. 본거지의 졸개들을 깡그리 몰고 와서 동승과 만났으며 일제히 공격하여 다시 홍농을 빼앗았다. 그때 이각과 곽사는 가는 곳마다 부녀자를 겁탈하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노약자는 죽이고 장정들은 모두 군사에 편입시켰다.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이 장정들을 내몰아 앞장 세우고 감사군이라 불렀는데 역적들의 위세는 참으로 대단했다. 이약의 군사가 도착하여 위양에서 맞닥뜨리게 되자 곽사는 군사들에게 옷가지와 물건들을 길바닥에 버려놓게 하였다. 이약의 군사는 땅바닥 가득히 옷가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자 서로 먼저 주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람에 대오가 모두 무너져 난장판이 되었다. 이각, 곽사의 양군은 이러한 와중에 사방에서 혼전을 벌여왔다. 이약의 군사는 크게 무너졌다. 양봉과 동승도 막아내지 못하고 어가를 보위하여 북쪽으로 달아났다. 뒤에서 역적들이 추격해왔다. 이약이 말했다. 일이 매우 위급하옵니다. 폐하께서는 말로 갈아타시고 먼저 가소서. 헌제가 말했다. 짐은 백관을 버리고 갈 수 없다.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면서 거가를 뒤따랐다. 호재가 난군 중에 피살되고 역적들의 추격이 급박해지자 동승과 양봉은 천자에게 거가를 버리고 걸어가기를 청했다. 황하가에 다다르자 이약 등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작은 배 한 척을 찾아왔다. 때마침 날씨는 살을 앨 듯 차가웠다. 헌제와 황후는 무리하게 부축되어 강가에 도착하였으나 기슬기 또한 깎아지른 절벽이라 내려갈 수가 없었다. 뒤쪽에서는 추격병이 바짝 다가왔다. 양봉이 말했다. 말고삐를 풀어 이어가지고 폐하의 허리를 메어 배 위로 내려야겠소. 사람들 속에서 헌제의 처남 복덕이 명주 10여 피를 끼고 나오며 말했다. 이 명주는 내가 난군 중에 주운 것인데 이으면 폐하를 달아내릴 수 있을 것이여. 행군교의 상홍이 그 명주로 황제와 황후를 감싸 메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황제를 먼저 달아내리게 하여 배에 태웠다. 이약은 칼을 짚고 뱃머리에 섰고 황후의 오라비 복덕은 황후를 업고 배 안에 탔다.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다투어 배를 타려고 닷줄을 잡고 늘어졌다. 이약은 그들을 모두 찍어 물속에 쳐박았다. 황제와 황후를 먼저 건네고 다시 배를 돌려 여러 사람을 건넸다. 그러나 서로 먼저 타려고 다투어 배전에 손을 대는 사람은 모두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건너편 강 언덕에 닿고 보니 황제의 옆에는 겨우 10여 명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양봉이 소달구지 한 채를 찾아내어 황제를 태우고 대양에 이르렀다. 꼬박 굶은 채 저녁이 되어 어느 기와집에서 묵게 되었다. 시골 늙은이가 조밥을 지어 진상했다. 황제와 황후는 함께 먹었다.
거칠고 빡빡하여 쉬이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이다. 헌제는 조서를 내려 이약을 정북장군, 한섬을 정동장군에 봉하고 길을 떠났다. 얼마를 가다 보니 두 사람의 대신이 찾아와서 달구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통곡했다. 바로 태위 양표와 태복 한융이었다. 황제와 황후도 함께 울었다. 한융이 말했다. 이가 곽사 두 역적이 신의 말을 꿰미싸우니 신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두 역적을 찾아가서 군사를 파도록 달래보겠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용체를 잘 보존하소서. 한융은 떠나갔다. 이약은 황제에게 양봉의 군영으로 들어가서 잠시 쉬기를 청했고 양표는 황제에게 아내편에 도읍하기를 청했다. 성가가 아내편에 다다랐으나 가난한 곳이라 높고 큰 집이 없었다. 황제와 황후까지 모두 초가집에 살았다. 게다가 다다걸 문마저 없어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사방에 둘러 꽂아 가리었다. 황제와 대신들은 초가집 마당에서 국사를 의논했고 여러 장수는 울타리 밖에서 군사를 이끌고 늘어서 경계했다. 이약 등은 모든 권리를 거머쥐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했다. 대소관원이 조금만 비위를 거슬려도 황제의 앞에서 마구 때리고 욕설까지 퍼부었다. 황제에게는 일부러 거친 음식과 탁배기를 올렸지만 황제는 억지로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약과 한섬은 또 무례한들과 왈패, 무당, 의원, 심부름꾼 따위의 이름 200여 명을 적어 올리며 추천한다고 아뢰어 모두 교위, 어사 등이 되었는데 미처 도장을 새길 수가 없어서 송곳으로 그어주었다. 모든 채통이 말이 아니었다. 한편 한융은 이각과 곽사를 찾아가 간곡히 달랬다. 두 역적은 그의 말을 따랐다. 마침내 많은 관원과 궁녀를 풀어주어 돌아가게 했다. 이 해에는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초금 목피를 먹었다.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었다. 한해태수 장양이 쌀과 육류를 헌납했고 하동태수 왕읍이 명주와 포목을 헌납했다. 헌제는 잠시 편안할 수 있었다. 동승과 양봉은 상해 끝에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어 궁궐을 수리하게 하는 한편 거가를 모시고 낙양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이약이 반대했다. 동승이 이약에게 말했다. 낙양은 본시 천자께서 도읍을 세우신 곳이요. 손바닥만한 안읍에 어떻게 거가를 용납할 수 있소이까? 낙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요. 이약이 말했다. 당신들이나 거가를 모시고 가시오. 나는 이곳에서 꼼짝 않겠소이다. 동승과 양봉은 거가를 모시고 길을 떠났다. 이약은 남몰래 이각, 곽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결탁하고 그들과 함께 황제를 덮쳐 잡아가려 하였다. 동승과 양봉, 한섬은 그러한 음모를 알고 군사들을 체근하여 밤을 도와 거가를 호위하여 기관으로 달아났다. 이약은 그 소식을 듣자 이각, 곽사의 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직접 부하 인마를 이끌고 추격해왔다. 사경쯤이었다. 기산밑까지 뒤쫓아온 이약은 큰 소리로 외쳤다. 거가를 멈추어라. 이각 곽사가 여기 있다. 기급을 한 헌제는 가슴을 졸이며 벌벌 떨었다. 산 위에서는 무수한 횃불이 일어났다. 바로 전번에는 두 역적이 둘로 갈리더니 이번에는 세 역적이 하나로 뭉치네. 이다. 한나라 천자는 이 난리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모시평냐? 곽사가 이각을 죽이거나 이각이 곽사를 죽였다 해도 그것은 동탁이 동탁을 죽인 것에 불과하다. 이각과 곽사는 두 사람의 동탁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동탁이 죽으면 남은 하나의 동탁은 더욱 제 세상을 만난 듯 날뛸 터인데 어떻게 한 나라를 구하겠는가? 두 사람은 뭉쳤다 갈라서고 갈라섰다 다시 뭉쳤지만 갈라서도 천자와 대신은 그들의 해를 당했고 뭉쳐도 천자와 대신은 그들의 해를 당하고 있다. 여포가 동탁을 죽인 것은 천자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곽사가 이각을 공격한 것은 천자의 명령 없이 제 생각대로 병탄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는 대의 명분을 빌려 사사로운 원수를 갚은 것이고 하나는 사사로운 원수를 갚을 줄만 알지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 줄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여포의 행위는 동탁과 달랐고 곽사의 멋대로 모질개군 이각과 같았다. 양봉과 가훈은 그들 역시 처음에는 이각의 한패였다가 끝내 갈라섰는데
한 번 갈라서자 다시 합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가다는 뭉쳤다 갈라서기를 밥 먹듯 했다. 양봉, 가후와 비교한다면 차이가 크다. 누가 나에게 물었다. 가령 왕윤의 모사가 누설되어 미호에서 병변이 일어났어도 혼란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동탁에 죽지 않았다면 천자가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포가 이기지 못했다면 대신들이 잡혀가기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포는 동탁과 다시 힘을 합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포의 뜻은 초선을 빼앗는 데 있었으니 왕윤과 힘을 합치지 않을 수 없고 왕윤과 힘을 합친다면 헌제를 돕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